아이의 생애 첫 3년은 부모가 사회의 기준에 맞춰 뛰어난 아이를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의 뇌가 아주 조용히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인가? 아이는 말하기도, 걷기도, 가르침을 이해하기도 훨씬 이전부터 어른의 반응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울 때 안아주는 손길, 두려워할 때 들려오는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 그 모든 순간마다 아직 미성숙한 신경계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고 일관되게 쌓일수록 아이의 내면에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이 신뢰는 훗날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타인과 관계를 맺는 태도,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까지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많은 부모는 조기 자극과 조기 교육의 압박에 무의식적으로 휩쓸립니다. 더 많은 학습 도구, 더 많은 두뇌 발달 프로그램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게 되죠. 하지만 영유아의 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빠른 속도, 높은 기대 속에 놓이면 아이의 신경계는 눈에 띄지 않게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삶의 리듬이 충분히 느리고 예측 가능하며 어른이 온전히 곁에 머무는 환경에서 아이의 뇌는 스스로를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집중된 눈빛, 안정된 목소리, 반복되는 돌봄의 일상은 아이 안쪽에서부터 나는 안전하다는 감각을 자라나게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아이는 자라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쉽게 긴장하거나 타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마음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첫 3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 기술을 익혔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기억하는지가 아닙니다.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자신의 감정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안정적인 토대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 지적 성장과 정서 발달, 그리고 인격의 성숙은 억지 없이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이의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아이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해보려 할 때마다 뇌에서는 깊고 중요한 학습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종종 어른들에게 과소평가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숟가락을 쥐고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씩 걷고 단순한 물건 하나를 다루기 위해 끈질기게 애쓰는 순간마다 뇌는 의도와 움직임, 그리고 결과를 연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이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쌓아갑니다. 이 감각은 훗날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빠르고 압박이 많은 일상 속에서 어른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아이가 실패할까봐 혹은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너무 이른 개입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대신해주는 순간마다 아이는 자신의 노력과 시행착오를 경험할 소중한 기회를 하나씩 잃게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은 안전한 공간 속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루함 또한 아이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빽빽한 일정도 없고 화면이나 끊임없이 자극하는 장난감도 없을 때 아이는 비로소 공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백 속에서 상상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익숙한 물건을 새로운 놀이로 바꾸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경험을 주도합니다. 이때 뇌는 외부 자극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조직하고 창조하며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늘 어른에 의해 바쁘게 채워진 아이는 겉보기에는 얌전해 보일 수 있지만 점점 자극에 의존하게 되고 혼자 노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천천히 가도 괜찮고 자신의 속도를 스스로 정하며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을 허락받은 아이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능력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인내와 신뢰,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언어 발달과 정서적 연결은 첫 단어를 말하는 순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이른 시기, 아이가 아직 어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일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걸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해주며 사물의 이름을 불러주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줄 때마다 아이의 뇌는 조용히 아주 중요한 연결 통로들을 만들어갑니다. 아이는 단지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존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하고 따뜻하며 일관된 목소리는 어른이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하고 그 경험은 아이 안에 안정적인 애착 감각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아이와 직접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이른 화면 노출과 교육용 콘텐츠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뇌는 화면을 통해 언어를 가장 잘 배우지 않습니다. 언어는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읽고 반응이 오가는 살아있는 상호작용 속에서 가장 깊이 자리 잡습니다. 언어와 더불어 놀이 역시 아이에게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진짜 일에 가깝습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는 관계를 실험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며 갈등을 조정하고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놀이를 지휘하는 어른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존재하며 아이의 리듬을 따라가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상상력으로 놀이를 이끌 수 있을 때 뇌는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고 조직하는 법을 배웁니다. 함께 앉아 놀아주고 아이만의 방식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깊은 연결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놀이 중 자주 방해받거나 혼자 화면과 마주한 채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 집중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놀았는지, 어떤 놀이를 했는지가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서 존중받고 반응을 받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감각이 충분히 자라날 때 아이의 언어와 감정, 사회적 능력은 억지 없이 자연스럽고 오래도록 안정된 방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의 생애 초기에는 어른을 지치게 만드는 많은 행동들이 사실 고집이나 반항이 아니라 아이의 뇌가 과부하 상태에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강한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아이에게서 떼쓰고 소리 지르고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자신의 욕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 순간을 문제 행동으로 보고 벌로 다루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숨겨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어른이 침착함을 유지한 채 아이 곁에 머물며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아이의 뇌는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조절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이 시기의 훈육은 아이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틀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생활 리듬은 아이에게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을 때 아이의 불안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하루의 전환 순간들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식사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긴장은 어른이 아이가 먹는 양을 통제하려 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몸의 신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이 다양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식탁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유지해 줄 때 아이는 배고픔과 포만감을 스스로 느끼고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음식을 가리거나 흘리는 시기는 대부분 일시적이지만 식사 시간의 압박과 긴장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어른이 인내와 신뢰를 선택할 때 아이는 감정과 일상 습관, 그리고 음식과의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아이의 생애 초기,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규칙적으로 잠을 잘 때 아이는 다음날 감정을 조절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아이의 수면은 어른의 정신 상태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피로하고 수면이 부족하며 스트레스가 쌓인 부모는 아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도 충분한 인내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수면을 돌보는 일은 곧 부모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간단한 취침 습관은 아이의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며 휴식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돕습니다. 조용한 공간, 느린 목소리, 익숙한 어른의 존재는 아이에게 보호받는 감각을 선사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기억하는 것은 집이 얼마나 깔끔했는지, 옷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곤할 때 안겨 위로받았던 느낌, 불안할 때 달래주었던 경험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도 관대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자신의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초기 몇 년의 혼란과 피로는 결국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천천히 호흡하고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미소 지으며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 어떤 기준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양육의 여정은 훨씬 더 부드럽고 의미 있게 흐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언제나 돌아오고 싶은 안전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